속에 무엇이 나왔는가 하면서 옛날에는 우리가 태몽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아이를 가질 무렵에 아이를 가질 엄마 될 분이 어떤 꿈을 꾸어서 그 꿈속에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해서 이게 남자아이가 태어날 거다, 여자아이가 태어날 거다. 어떤 때는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태몽이 없으면 곁에 있는 어머니가 대신 태몽을 꾸어주기도 하고, 주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어떤 태몽이라는 형태로 끊임없이 우리의 꿈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지금도 아이를 가지면 태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꿈속에 나타난 어떤 상징이 사회적으로 이런 그러면은 만약에 고출을 받다면 이건 남자아이다. 무슨 보자기를 가지고 꿈에 나타났으면 이거 여자아이다. 이런 일반적으로 그 문화에서 인정하는 상징, 어떤 물체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부여되어 있는 이런 게 말하자면 해몽서 역할을 하는 거죠. 과거에는 이런 게 꿈에 나타나면 길몽이고 흉몽인데 어떤 길몽이고 흉몽이다고 어떤 꿈속에 나타나는 어떤 사물과 그 의미를 연결시켰던 게 해몽서인데,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상당히 존중을 했지만 이제 꿈이라는 걸 조금 더 이해하면서 그러한 일반적인 문화적인 상징, 문화적으로 이해되는 상징,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몽소라고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꿈을 해석하려고 했던 것은 무리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사람마다 각자 어떤 표상, 어떤 물건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게 다르다는 것, 인디비듀얼 상징, 개인마다 상징의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어떤 동일한 동물이나 사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각자가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권의 책에 있는 해몽서를 가지고 꿈을 해석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편적인 어떤 상징의 개념과 그 개인이 가진 상징, 이 두 가지를 다 이중적으로 다 고려해야 되는데, 보통은 상징만 의존해가지고 꿈을 해석하는 것은 예외적이죠. 여기 자유현상을 해서 자유현상 속에서 결국은 꿈도 하나의 무의식에 접근하는 길인데, 좀 더 확실하게 무의식에 접근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자유현상이기 때문에 꿈이라는 머티리얼을 가지고도 자유현상을 같이 함으로써 꿈을 이해하는데 더 큰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꿈 해석도 꿈 자체를 그쪽에 나타나는 내용만 보고 바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보통은 꿈꾼 분에게 여쭤보는 거죠. 꿈꾸고 나서 어떤 생각이나 느낌을 받았는가 하는 얘기를 묻는 것은 그 자유현상을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꿈 자체도 자유현상인데 꿈꾸고 나서의 자유현상도 같은 무의식들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다 같은 비중으로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거에는 꿈에 대해서 왕도라고, 무의식에 이르는 왕도라고 해서 독특한 어떤 기능을 인정을 하는 그런 일반적인 경향이 있었는데, 현대에 와서는 꿈도 무의식에 접근하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요즘은 임상적으로 얘기하면 전이해석, 이런 것들이 꿈의 해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보고, 꿈이라는 거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무의식적인 재료 중에 하나로 보는 거죠. 하지만 그 꿈을 잘 이해한다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다른 중요한 요소들과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의 전반적인 여러 분야에 드러나는 무의식과 함께, 특히 자유현상을 통해서 이게 어우러져서 전체적으로 이분의 무의식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지, 꿈 하나에 의존해서 다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꿈을 이용하는 방법, 특히 임상적으로 균형 있게 다루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어요.